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기공사를 할 때 필요한 수공구와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강 전기기술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전기공사 기술자에 대한 특징과 장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기기술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명이 있으면 암이 있다고 전기기술자도 단점이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전기공사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 있고, 저 역시도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감전 같은 것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이 감전의 위험에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역으로 감전을 예방할 수 있다면은 이만큼 또 괜찮은 직업도 없겠지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는 이미 전기 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 감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그거 외에도 전기기술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들, 그리고 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기기술자 감전 위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매년 9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재해라는 통계를 발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감전사고의 직업별 특징을 봤을 때 전기기술자가 전체 감전 사상자의 37%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상자라는 것은 사망과 부상을 합한 것으로서 전체 408명 중에 37%인 151명이 바로 전기기술자가 감전을 통해 사상을 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기술자들도 좀 헷갈리기 쉬운 게 무조건 높은 전압이면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예전에 그 전기 이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압이 무조건 높다고 위험한 것도 아니고 전류가 무조건 높다고 위험한 게 아니고 둘 다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압별로 감전사고를 봤을 때는 그 전봇대 같은 데 있는 고압 전선이 22,900V나 아니면은 송전선로의 154,000V 그 이상보다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220V에서 감전에 대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20V 그리고 380V 같은 경우는 3상이죠. 이 두 쪽의 비율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고압, 배전과 송전선로보다도 더 감전 사상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기 설비에서 감전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이제 고압, 특고압과 저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전선로, 즉 전로에서의 감전 사고가 많습니다. 먼저 그 고압과 특고압 상태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전선유에서의 감전 사고가 많고, 그리고 저압 상태에서는 저압 전선로라 콘센트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감전 사고가 난다는데, 이게 이제 그 전선유에서 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선 같은 게 보통 이제 피복으로 그 안에 이제 도체가 보호가 되어 있는데 피복이 손상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어나온 전류에 의해서 감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특고압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케이블과 전선, 그리고 저압 같은 경우에는 전로, 콘센트 이런 데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의외로 이제 저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분전반 혹은 배전반 같은 데에 있는 차단기 같은 데에서도 감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차단기 조치 작업을 할 때는 차단기 자체가 그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사가 자기 병을 고치기가 어렵듯 차단기를 조치할 때는 그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앞서 선단에 있는 계량기의 선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그냥 무시하고 작업하시다가 감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조치 같은 경우는 그 전기 기술자도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겠지만은 일반인들도 그냥 간단하게 뭐 나사 풀고 조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쉽게 접근하시다가는 감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베테랑 기술자한테 의뢰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이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서도 전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게 보통 이제 전기 기술자들은 그 전선이 뭐고 통신선이 뭐고 이런 걸 바로바로 분간할 수 있어서 의식적으로나마 이 전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데, 그 외 다른 이런 이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전선인지 통신선인지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잘라야 될 선인지 자르면 안 될 선인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시다가도 감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경우에는 이 전기 기술자들이 미리 이런 것, 이 선은 절대 자르지 마세요, 이 선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혹은 뭐 그런 거에 대한 경고 표지 같은 것을 미리미리 함으로써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전기 기술자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기 감전사고에서 가장 취약한 직업이 바로 또 전기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 기술자가 감전을 아예 피할 수 없다면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차단기를 반드시 내리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뭐 220V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서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감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가장 많은 것은 220V여서 220V의 저압이더라도 차단기를 꼭 내리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차단기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단기보다 선단에 가다 보면은 계량기 같은 게 있는데, 계량기에서라도 선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작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계가 한참 돌아가거나 아니면 냉동기 같이 이제 계속 돌아가는 기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를 사용해야 된다. 뭐 시장 같은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를 내리고, 즉 전기를 차단하고 작업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몸에 절연 장비, 그러니까 절연 장갑, 절연화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최대한 우리 몸이 그 전기가 흐르는 도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단 이제 감전 외에도 이런 도체를 통해서 합선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을 몸이 숙지를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구 사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가격보다는 품질 이루를 구입하라. 이 공구 시장에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싼 게 비지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대형 할인마트 에 가면은 공구가 정말 뭐 몇천 원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공구 갖고도 충분히 뭐 공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덜컥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에서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직업으로서 전기 기술자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제대로 된 공구, 즉 품질 위주의 공구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이 공구를 어설프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공구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 같은 경우도 제대로 숙지해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제대로 된 품질의 제품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실외 작업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몸에 피부에 습기가 닿게 되면 저항값이 떨어져서 전류가 그쪽으로 후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습기가 많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능한 절대적으로 전기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은 정리정돈이 필수라는 것은 사실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장소가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으면은 정신도 이렇게 좀 산만해지기가 쉽고, 이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정리정돈 같은 것을 하는 게 좋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일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습관처럼 정리정돈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품 전기 재료를 사용하라, 이 얘기는 KS 마크, KC 마크 같은 것이 달려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뭐 좀 브랜드도 없고, 그리고 뭐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이런 거라도 써야지 했는데, 이런 제품들이 간혹가다 이 절연 상태가 불량이거나 해서 이런 전기 기술자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0% 자신을 가지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 이거는 저도 전기 기술을 배울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전기 믿지 마라, 차단기 믿지 마라.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차단기가 달려 있어서 전류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그 유관으로 차단기가 떨어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정기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재보는 습관. 즉 모든 것을 믿지 말고
그래도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제품이 고장이 나서 오작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일상이 되면 좀 노이로제가 걸리고 신경 같은 게 굉장히 예민해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 무조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이렇게 작업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말라. 이제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실내에서 인테리어 전기공사를 하다 보면은 조명 같은 것을 굉장히 이제 고객이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걸 할 만한 능력이나 아니면 공구 같은 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고객이 시키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사명감 아래 일을 하다가는 꼭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자신이 알거든요.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제 막 뛰어드시는 분들은 그 뭐라 그러나 좀 용기가 많고 자신감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엔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어떤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무슨 척척 해결사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가능성의 여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작업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기술자들이 사실 감전에서도 취약하지만은 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 사다리 위에 작업, 즉 고소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위험 요인도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고소 작업에 대한 위험, 이것도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다리 안전 지침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이 사다리 고소 작업에 대해서 좀 주의사항인데, 이게 이제 예전부터 사다리 작업은 위험하다는 것은 이 기술자 외에도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락하게 될 경우 그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소위 머리가 크게 다치게 돼서 이는 뇌 손상으로 연결되어서 안 좋게 될 경우에는 사망까지 가는 아주 무서운 일이 있는데요. 특히 이 전기 작업을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할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 작업을 하면 움츠러들기가 쉽고 긴장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신이 그렇게 심한 전기가 아닌 약한 전기에 감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빠직빠직 소리가 나고 불꽃이 튀는 어떤 그런 접촉 불량 혹은 합선 같은 걸 해서 뻥 하게 되면은 그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긴장을 놓고 사다리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다리도 뭐 낮게 뭐 이렇게 한두 칸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천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1m부터 뭐 3m, 심지어는 5m 넘게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무방비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부터 떨어져서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서 사다리 작업에는 누구보다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항상 2인 1조로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추락사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 사다리 안전 지침이 강화가 되었고, 실제로 이를 어길 경우에는 뭐 즉석에서 이 고발을 당할 경우는 적지 않은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작업 높이가 1.2m 미만이어도 사다리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고, 1.2m 이상 2m 미만일 경우에는 2인 1조가 의무적으로 하고, 최상부 발판이라는 것은 사다리에서 가장 위에 있는 발판을 말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발판에서 작업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2m 이상 3.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작업대 및 안전대까지 다 착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허리춤에다가 이 안전대 같은 것을 쳐야 되고, 마찬가지로 맨 윗단에 있는 최상부 발판과 바로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발판까지도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5m를 초과했을 때는 애초에 사다리를 이용하지 말고 뭐 비계,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통 아시바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리프트카 같은 것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사다리 작업은 3.5m까지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누가 안 보니까 뭐 내가 뭐 그냥 몰래 해도 되겠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대로 안 지키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특히 이제 산업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가입자의 경우 이제 뭐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서 이때 상황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안전 지침 같은 것을 어긴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본인의 어떤 그 귀책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작업 지침은 꼭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높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당연하지만은 바닥이 미끄러우면은 사다리도 같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바닥이 이렇게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고 견고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경작업,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는 작업이나 아니면은 고도 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 그러니까 아시바라고 하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놓으려면 어느 정도 그 바닥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놓기 어려운 굉장히 좁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다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 작업이라는 것은 손이나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 전구 조체나 아니면은 전기 통신, 그리고 이제 평탄한 곳에 조경 작업. 조경 작업은 이제 전기공사랑 관련이 없고, 우리 나무 같은 거 가지치기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 안에서 굉장히 뭐 복잡한 일 같은 거 하기보다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일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사다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뭐 A자 사다리 아니면은 길쭉하게 쭉 뺄 수 있는 H 사다리 같은 것을 많이 사용했는데, 작업 발판 사다리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프레임 옆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안전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에는 이제 손잡이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위험에 닥쳤을 때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는 작업 발판 사다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정부에서도 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다리 사고 예방 10계명이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사다리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 지침을 이렇게 내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전기기술자랑 또 해당되지 않은 것도 몇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고정식 사다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전기기술자라기보다는 그 엘리베이터 탑 같은 데에다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파트에 유심히 보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부분만 뽀쪽 올라간 게 엘리베이터 탑인데, 여기에 올라가는 사다리의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등받이홀 같은 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사다리식 통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우리 전기기술자랑은 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기기술자는 사다리를 한 곳에 놓고 계속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놓고 또 옮겨서 저기에 놓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동식 사다리를 쓰는데, 뭐 앞서 이야기한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다리 자체가 어디가 이렇게 우그러져 있거나 깨졌거나 혹은 녹이 나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하중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작업하다가 사다리가 이렇게 부셔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쓰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제품을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장소에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다리 작업할 때 안전모와 안전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다리 통행이 빈번한 장소, 우리 전기기술자라면은 주로 이제 그 도로변이나 골목길변에서 어떤 계량기계 설치 같은 걸 할 때, 인입선 조처를 할 때 이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골목길에는 차량도 사람도 많이 이제 이렇게 왕래를 하다 보면은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그 사람들이나 차량의 통행을 좀 이제 사다리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좀 보조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2인 1조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접이식 사다리, 앞서 말한 그 A형 사다리 같은 경우는 장점이 굉장히 그 휴대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가 원래는 길쭉하게 있는데 이것을 A 형식으로 이렇게 폴딩으로 접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있어갖고 그 짧게 하면은 차에도 쉽게 실어 들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작업을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 A형자로 되어 있는 것이 확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확 좁혀지게 되면은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크게 이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락킹 장치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전기기술자는 이 사다리 작업이 가장 많으면서도 또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앞서 이야기했던 감전, 그리고 이 사다리에서 있는 고소 작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기기술자로서의 운명처럼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특히 제가 오늘 한 강의 내용은 몇 번이라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내 목숨은 내가 지키고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 아래서 이 작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전기공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전기공사에 시공해서 필요한 전선관에 대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송사옥의 운영계획은 크게 교육 분야와 연구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교육 분야는 젊은 층의 신규 인력 양성에서부터 현장 기술자, 중간 관리자 등 모든 기술자를 아우르는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전력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분야의 기술 개발, 신기술 및 신공법 실증 연구,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 원가 연구 등 산학연의 전기공사 연구 활동 협조를 선도적으로 견인할 계획입니다.